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제가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면 안 되는 시장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이런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강세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양시장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장중에 한 번씩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0.05% 아주 미미하게 보합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들을 보면 뭔가 좀 미적지근한 느낌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규모 자체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나마 외국인이 오후장 되면서 매수 탄력을 조금 높여간 것이 현재 구간에서 821억 원의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361억 원의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기업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약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기운들을 느낄 수가 있죠.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구설 계속 오르고 여기에 대한 해명들이 반복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그래도 튀어오르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 그다음에 헬릭스비스 전체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HLB, 메지온 역시 여기가 필두가 되다 보니까 여기들의 반등이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주의 반등으로 올라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역시 코미팜까지 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워낙 엇갈리는 종목별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민영 앵커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봤습니까? 네, 오늘 급등주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후성과 메지온, 에스모를 골라봤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이슈를 꺼내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일본의 규제 움직임 속에 일본 측에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힌 게 3가지 품목인데요. 폴리이미드나 에칭가스 등등의 품목입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으로 쓰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점유율이 7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됐고요. 동진세미캠, 후성 등의 종목이 오늘 올라가는 거죠.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래 위로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지 않았었다가 오늘장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0% 이상 상승세에 7,50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000원이었던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의 반등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메지온 보도록 할게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목금 도합해서 50% 이상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임상 실패 루머 이야기가 흘러나왔었고 6월 28일경에 회사 측에서는 기업 설명회를 했죠. 데이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임상 발표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은 좀 더 데이터를 꼼꼼하게 검수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소식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오늘장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11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뚝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놀라게 했었는데 오늘은 8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30% 급등으로 81,900원의 현재가 기록하는 메지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에스모입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이름 듣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관련한 종목이고요. 프랑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생산, 판매 등을 맡고 있는 한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투자 결정을 하면서 에스모가 모처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요, 한 15,000원을 기록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탄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계속된 약간 내리막길을 걸었었습니다. 올해도 큰 재미 없었고요. 일직선의 차트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이 이슈 속에 반등을 하는 모습 눈에 띕니다. 하지만 6,400원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 상승세를 끝까지 잇지는 못하네요. 오늘 시장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늘 9% 급등으로 6,04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주 흐름을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분 저희 연결해서 이분에게 급등주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암거사 이믹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급등주 세 종목을 이 오픈해서 열었는데 이 중에서 혹시 관심 두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지 아니면 시청자가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전략 좀 주실까요? 네, 지금 뭐 후성하고 에스모, 메이지온 이 세 종목의 특징이라면은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이제 커지고 있지만 일단 메이지온 같은 건 이제 신약 관련주고 또 에스모는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고 후성은 이번에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주로서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성 빼놓고 대체적으로 이제 공통점이라면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에스모는 이제 적자 확대되는 기업인데 또 메지온도 역시 상한가치고 신약 관련주로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성공 소식으로 상한가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하나씩 찍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지온은 제가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후성이나 에스모, 메지온 이런 세 종목을 추천드리기보다는 내일 정도 해서 크게 오르면 세 종목 다 매도를 잘 하고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서 이제 그 메지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지온은 자본 총계가 573억입니다. 근데 적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냐면은 4년 연속으로 508억입니다. 시총이 5,452억으로 현재 자본 총계 513억 대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자 발기부전 치료제 나온다면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다 나와 있는 남자 발기부전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효과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오르면 매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후성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성은 7,540원 플러스 11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후성은 마찬가지로 1사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미 39%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매출도 8.36% 이제 감소가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반등한다면 매도 관점에서 보는 전략이 좋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다시피 일단 이렇게 그 8,500원 정도 선이 이 가격선이 매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접근할 때는 8,500대 8,400원 접근할 때는 매도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산다면 내일 정도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성도 반등 시에는 매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의 그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도 말까지 일단 뭐 폐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매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에스모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에스모 오늘 고점이 6,400원이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8% 이상이 밀리고 있죠. 자, 에스모는 이제 프랑스의 자율주행차 회사 지분을 263억 주고 지분을 전환사채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 그 회사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3년 동안 390억 적자를 보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매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사항은 뭐냐면 어떤 재료가 터졌을 때 발표됐을 때 주가가 큰 폭을 올랐을 때는 일단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다 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무보증 전환사채 263억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프랑스 그 회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무려 적자가 400억 가까이 되는 기업을 지분 인수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 의미가 없다. 한국에 와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역시 에스모도 반등시마다 매도하는 게 좋다. 차트 잠깐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일봉산을 보더라도 세 군데 그 고점머리가 있죠. 바로 6,500원대가 6,600원대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군데 고점을 돌파하기 상당히 어렵죠. 오늘 같은 날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죠. 6,500 접근할 때마다 매도하고 털고 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는
오르면 파는 전략이 좋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오늘 11만 4,500원 플러스 500이죠. 7만 5천 원 팔자에 있는데 이 종목은 매수가 11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비중 20%, 목표가 18만 원 제시하는데요. 네이버 추천드린 이유는 최근에 네이버는 자율주행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핀테크라든가 상당히 그 인공지능 사업 쪽에서도 상당히 그 우수한 기업으로서 인정을 좀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야 될 핀테크 산업에서 네이버가 미래지향적이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크게 구글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걸 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네이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이버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목표주가 20만 원, 손절가 10만 원으로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암거사 이믹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